안녕하세요. 소방청 문현주 소방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철에 폭염과 관련된 주제로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 베스트 5 꼽았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한파와 폭설로 인한 겨울철 TMI 랭킹 3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날씨가 더울 때 폭염특보를 발령하듯이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는 한파특보를 발령해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혹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서 3도 이하로 내려가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해서 3도 이하로 내려가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걸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가 발령됩니다. 기상청에 기록된 역대 한파 지속일수를 기준으로 가장 추웠던 겨울 1위, 한파일수 17일을 기록한 1980년입니다. 80년도는 사회적으로도 큰 사건도 있었고 또 급성 설사질환 전염병인 콜레라의 전국적인 유행으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당시인데요. 겨울철 한파까지 더해지면서 온 국민이 추위에 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평창올림픽 개최가 있었던 2018년 한파일수 11일을 기록했는데요. 평년보다 한강이 빨리 얼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밖에 뒀던 달걀이나 빨래뿐만 아니라 물티슈 그리고 화장품까지 일명 얼었다 시리즈 SNS 통해서 한 번은 접해보셨죠? 이 2018년부터 얼었다 밈이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짐작이 가실까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눈이 가장 많이 내렸던 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요, 우리나라가 광복 4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한데 365일 중에 무려 41일 동안 눈이 내렸다고 해요. 1985년입니다. 당시 서울시에 도로 전체에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 장비는 고작 100여 대에 불과했고, 그래서 달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은 집 밖에 나서지 못해서 먹을 것과 연탄을 구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로망이 있잖아요. 실제로 2012년은 서울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눈이 온 마지막 해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성탄 분위기를 만끽하긴 어렵겠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저도 내심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역대 가장 추웠던 또 눈이 자주 왔던 해를 알아봤는데요. 겨울철 계절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 발생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눈 때문에 벌어진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폭설 사태라고까지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건들인데요. 10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 2004년 3월 중부권의 폭설 사태입니다. 이때 부산행 새마을호의 탈선으로 경부선이 4시간 동안이나 불통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요. 경부고속도로에 만여 대의 차들이 30시간 동안 고립돼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떨면서 밤을 보냈고요. 일부는 고속도로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인근 여관이나 민가로 몸을 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속도로에 발이 묶인 시민들을 위해서 헬기가 동원돼서 빵과 우유, 라면, 그리고 휘발유까지 지원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또다시 2010년 중부지방에 폭설이 옵니다. 지금도 눈이 오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눈사람 박대기 기자 사진이 바로 이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은 많은 양의 눈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거리 한복판에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들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기게 된 해였죠. 자, 여러분, 겨울철 하얗게 소복이 쌓인 눈, 상상만 해도 예쁜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1제곱미터 면적에 쌓인 1m 눈의 무게는 몇 킬로 될까요? 30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릴 사고는요, 이 폭설로 인해서 발생한 붕괴 사고입니다. 2014년 2월에 울산 지역 6곳의 공장이 눈으로 인해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비닐하우스 70여 동과 축사 5동도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농가 피해가 아주 컸다고 하네요.
또 같은 해 경주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이던 마우나 리조트 강당 건물이 폭설로 무너지면서 학생들이 매몰되고 이로 인해서 사망이 10명, 부상자 204명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또 추위로 인해서 길이 얼어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35대가 부딪혔던 사고 기억하시나요?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와 승용차 15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정체가 시작됐고 뒤따르던 차량 20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차량 35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죠. 또 전북 지역은 추돌 사고가 계속되면서 이날 하루 112에 접수된 교통사고만 156건이나 된다고 하네요. 기록으로 살펴본 겨울철 재난들, 잘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드는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 알아볼까요? 한파특보 발령 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요. 보일러나 수도 배관 등은 동파에 주의하고 잦은 난방기구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주세요. 그리고 되도록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또 대설 예보가 있을 때는 붕괴 위험 요소를 살피고 위험 장소에 있을 경우 미리 대피해주세요. 만약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 눈이 내리면 내 집 앞의 눈은 수시로 치워주세요. 올해 겨울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하게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